네, 안녕하세요. 베프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센티넬로 내보낸 로그를 이제 파워쉘로 내보는 방식이 아닌 이제 애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로 백업하는 형태로 네이티브 커넥터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이제 스토리지로 내보내기 작업하는 것부터 해서 BI 연결까지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할 저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 스토리지 계정에 들어가서 뭐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 선택하고 여기에 DNL 뭐 이렇게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이게 절대 주소이기 때문에 겹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네, 일단은 뭐 리전 선택하시고 여기서 저는 이제 Azure Blob Storage or Azure Data Lake Storage Gen2 이걸 할 텐데 이 Gen2로 설정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뭐 나머지 옵션은 이제 백업 옵션인데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넥스트 누르고 여기서 hierarchical namespace 이 옵션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활성화해야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 젠2 엔드포인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옵션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진행해서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고요. 이번에는 센티넬이 아닌 그 로그 애널리틱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존에 했던 거와 달리 새로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따로 센티넬도 하나 만들고 애널리틱스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로그 애널리틱스로 이동을 하셔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익스포트 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 룰 이름은 적당히 지어주시면 됩니다. 뭐 젠2 익스포트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보낼 테이블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테이블, 백업할 테이블만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일단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 자체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구독을 매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센티넬 백업 1으로 매핑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진행합니다. 일단 설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이 쉽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고 내보낸다. 내보내고 이제 관리를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여기 데이터 스토리지 컨테이너에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눌렀기 때문에 이게 뭐 실시간은 아니고 5분, 10분 뭐 이렇게 백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드는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만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테이블별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각각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전에 했던 아이덴티티 로그 보면은 대신 이제 구조가 뭐 아주 이쁘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하이어라키 구조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센티넬에서 쓰는 어떠한 이제 계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위 폴더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여기 year, month 이런 식으로 day 그리고 hour 그리고 minute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단위로 이렇게 내보내고 각각의 파일은 JSON 형태로 내보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시간별로 백업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분 단위로 백업을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보내는 건 오케이. 이거를 이제 BI나 이런 데서 가져올 때 너무 분산돼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티브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BI로 넘어가서 보면은 BI에서 이제 애저 쪽 들어가서 여기에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 2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쉽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로가 조금 요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하이어라키가 켜져 있으면 이게 URL 구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이 경로를 어떻게 쓰느냐에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뭐 경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토리지 브라우저에서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설치해서 보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려가 보시면은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하면은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쓰는 저장소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까이 블럭 컨테이너로 이동을 해서 편한 경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전체를 한 번에 가져오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저의 답변이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만 용량이 너무 로그가 크면은 BI에서 가져오기가 점점 어렵고 더 높은 모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테이블에서 이제 특정 이제 위치에 들어가서 뭐 여기 전체 위치를 넣어도 되고 이제 여기 하위 폴더에 위치를 넣어도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블람 URL이 있고 DFS URL이 있습니다. 레이크 젠2를 쓰려면 이제 이 DFS URL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복사합니다. 이 경로를 복사하고 네, BI 상에서 넣습니다. 네, URL 연결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자격증명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 사인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아마 추가 설정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어카운트 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세스 키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해도 됩니다. 1번은 제가 매핑해 놓은 게 있어서 네, 여기 카피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기 하고 커넥트를 진행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이슨 파일을 폴더, 하위 폴더에 쭉 전부 다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bine and Transform Data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이제 쿼리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폴더 구조나 어떠한 이제 파일명에 대한 규칙 이런 거에 대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네이티브 커넥터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제 스텝이 적용이 됩니다. 뭐 어드밴스드 에디터 누르면 알아서 이 소스에 가져오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뭐 필요한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로즈 앤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제 가져오기 작업은 진행합니다. 이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덜 요구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오류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대한 대비,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제가 센티넬 이제 이용하는 로그 애널리틱스 API를 이용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스크립트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데 그걸 늦게 눈치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연히 센티넬이 일정 기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지만 만약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이제 센티넬 안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고 이제 어드밴스드 헌팅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차이는 없거든요.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센티넬로 빌드업을 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구조 센티넬의 1차 백업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키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제 네이티브 백업이 되는 장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CSV로 내보내서 이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애저 스토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용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딸깍딸깍 눌러서 이렇게 내보내기가 바로 지원되는 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불러오는 속도는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네, 저는 이 방법이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는 더 제가 패브릭이나 이제 BI에 대해서 공부하면 더 최적화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동안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이전에 안내드렸던 방식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요새 뭐 AI가 많이 발전해서 여기서 몇 가지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하겠죠. 근데 네이티브로 지원되는 커넥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저는 더 효율적이고 아마 이건 아직 당장은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CSV 파일 쉐어포인트를 가져오는 것보다 이제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이쪽으로 활용하면은 나중에 패브릭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 아마 당분간은 저는 이 방법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불러오기가 완료되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뭐 쿼리를 작성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 파워쉘로 스크립트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ADLS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ADLS 내보내는 방식을 다뤘고요. 뭐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똑같이 BI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용량이 쌓이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와 어떠한 구독을 또 매핑을 해야 되는지는 차후에 차차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셨다면 뭐 구독, 예,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